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북상하는 태풍이 오는 주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25호 태풍 콩네이는 오는 6일 새벽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에 상륙한 뒤 북상해 6일에서 7일 사이에 남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태풍의 진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추후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콩네이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수확을 앞둔 벼를 비롯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제25호 태풍 콩네이가 북상함에 따라 도내 콤바인 11,000대를 총동원해 황숙기에 접어든 벼를 조기 수확하고 과일도 조기 수확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이 강풍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끈을 설치하는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벼의 경우 재배 면적 15만 5천 헥타르 가운데 지금까지 14,000 헥타르 9%가 수확을 마쳤고 과일의 경우 배는 2,330 헥타르 중 80%, 사과는 357 헥타르 중 20%가 수확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태 명소들이 학생들의 소중한 체험학습장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협조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활용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디 넓은 갯벌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빛에 신기함이 가득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생소한 풍광도 잠시, 알고 있던 지식도 한껏 풀어냅니다. 이거 안 커! 어떻게 알았어? 배 넓은 건 안에 풀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긍심과 함께 애향심도 쑥쑥 늘어갑니다. 가깝지만 와보지 못한 지역 명소들이 어느덧 학생들에게 친근한 야외 교실로 느껴집니다. 염생식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아름답고 예뻤어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생태 체험학습은 올해로 2번째. 지역 관광자원을 토대로 생태 체험학습이 호응을 얻으면서 학생들은 물론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을의 여유가 넘쳐나는 갯벌과 갈대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걷는 곳곳이 학습장이자 놀이터가 됩니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다양한 체험학습도 가능해져 현장의 활용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청과 협력하면서 지역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이 주는 소중한 교훈을 담아가기 위해 학생들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천혜의 환경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군이 민선 7기 변화와 개혁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군민 하나되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출범 3개월 만에 군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최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질서 바로잡기 등 공직사회 5대 실천 과제를 선정해 전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고흥군 군민 하나되기 운동은 지방선거 등으로 불가피하게 야기된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 추구를 위한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시험 검사기관 인증을 마치고 이번 달부터 전남 동부지역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동부지원은 특히 국가산단이 밀집한 여수와 광양을 포함한 동부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각종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신 분석 장비를 갖추고 순천 율촌 산단에 신설됐습니다. 최근 동부지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숙련도 시험과 정도관리 현장평가 등 관련 인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환경오염도 검사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전시회들이 열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 당시의 생생한 사진 자료들이 화폭으로 옮겨졌고 지역 최초로 민화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가들의 손을 거쳐 그림으로 가공된 70년 전 자료들이 실제 사진보다 더 처절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던 생생한 당시의 목격담이 영상 자료로 흘러나옵니다. 그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죄 없는 학생들을 뚫고 가다가 또 젊은 청년이 있으면 또 싣고.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수지역 신문협회가 마련한 여순항쟁 기록전.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화폭으로 옮겨져 색다른 감흥을 선사하고 다양한 기록물과 영상 자료들은 역사의 무게를 더해줍니다. 지역민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여순의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순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부들에서 악용되면서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심어지게 됐는가 이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의 전시회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주요 미술관들의 새로운 기획 테마가 되고 있는 민화. 전통 그대로의 작품과 현대적 감각을 입힌 그림들이 적절하게 섞이고 여기에 서예가의 식구가 어우러져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현대적인 그런 감각이 뒤지지 않고 또 색채도 좀 화려하고 또 정감이 있고 깊어가는 가을, 공감과 사색의 여유를 선사하는 전시회들. 여순항쟁 70주년 기록전은 이달 27일까지, 서국화 작가의 첫 민화 개인전은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만나 지난 16대 국회부터 3차례나 법안이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됐다고 강조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당론 채택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여순사건은 역사적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늦었지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연료를 판매하다 적발된 도내 주유소가 최근 5년여 동안 8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 지역에서 품질 부적합 연료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83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의원은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량 연료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표은행을 표방하는 광주은행이 출범한 지 올해로 반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2비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증권시장에서는 사라지게 됐지만 광주은행은 더 높이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7년 98명의 주주에 의해 창립된 광주은행. 광주 전남 기업들과 힘을 모아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성장해왔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는 지역민들이 광주은행 주식 사주기 운동에 동참했고 올해로 출범 50년이 되기까지 그 성장과 위기의 궤적은 광주 전남 지역 경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광주은행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역 경제와 정말 밀접하게 밀착되어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한 광주은행이 오는 26일부터 증권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제2비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자녀지분을 인수해서 100% 완전 자회사로 전환시키기로 한 주주총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일까지 제2비금융지주 주식과 맞교환 작업이 완료되면 광주은행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광주은행은 전북은행과 함께 제2비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라는 위상을 갖고 수익성 개선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본력이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계열사를 겨누기도 쉽고 그다음에 해외 영업망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수도권 점포 확대와 디지털 금융 강화를 통해서 대형 시중은행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제 자동차도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하는 나만의 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시장인 튜닝 산업 적지로 전라남도가 뜨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1개 반 크기의 자동차 개조 전문 공장, 차체 외형을 변경하고 엔진 등 부품을 바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수제차 전문 업체로 수도권에서 영암으로 옮겨 새 동기를 틀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이 업체의 튜닝과 수제차 연간 예상 생산량은 400에서 500대,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제차 공장을 건축을 했는데 아마 튜닝 자동차 산업에 아마 메카로서 저희가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튜닝 전문업체와 대학연구소는 현재 17곳, 지난 2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장비 구축, 마케팅, 상용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F1 경주장과 자동차 부품 연구원을 갖췄고 튜닝 산업 특성상 지역 중소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영암의 튜닝 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영암 F1 서킷을 중심으로 해서 튜닝 산업 밸리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나만의 차를 가꾸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이제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나라에도 요 튜닝 관련 시장이 만개할 걸로. 내년부터 다시 100억 원의 예산으로 2년간 2단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나서는 전남의 튜닝 산업 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역의 전기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전기 구축 사업이 실시됩니다. 순천시는 전기차 보유 세대나 보유 예정인 주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공동주택 충전기 무료 설치를 추진한다며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으로 순천시에는 7개 단지 21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남 최고의 공예인을 찾기 위한 2018년 전라남도 공예명장 후보 접수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라남도가 2012년부터 매년 선발해온 공예명장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산업 계승 발전에 기여한 공예인을 대상으로 올해도 도자공예 등 8개 분야에 걸쳐 2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19일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공예인에게는 명장 증서와 현판 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역의 과수농가들을 돕기 위해 이색 체험 행사가 개최됩니다. 오늘 19일까지 나간 면내 배꽃 피는 마을 등 3곳에서 진행될 이번 행사에서는 예저교육과 배수학 등이 진행되며 농가소득 증가와 관내 정보화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정보화 마을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나간배 20마을은 올여름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170헥타르에서 약 70억 원의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수의 한 종합병원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최근 여수 신계동의 H병원이 마약성 약물을 파손하고도 25일 동안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병원이 일반 행정직원에게 약물 조제를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성 약물을 취급하는 병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약물 관리 현황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올해 수능 성적 분석 결과 도내 표준 점수의 평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표준 점수 평균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1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 등의 표준 점수가 하위권을 맴돌았고 각 과목의 1, 2등급 등급 비율도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북상 중이지만 아직까지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끼어 있고요. 오늘 한낮에 25도 안팎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으로는 태풍 전면의 비구름의 영향으로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영동과 제주도, 밤에는 남해안과 경상도 일부 지방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남부 지방, 밤 시간대는 서울 등 중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밤사이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으로 오키나와 남쪽에서 북상 중에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에는 제주 해안을 지나서 이후로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200에서 500, 많게는 7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